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은행권이지만 웬일인지 역대급 감원바람이 불고 있다. 자주 전해드렸었죠? 그러니까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축되는 이런 규모가 어마무시하던데요. 맞아요. 4대 은행 다 합치면 3천 명을 넘어설 것 같아요. 국민은행과 함께 1등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신한이 어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의 경우는 64년 이후 출생자, 사급 이하 일반직, 무기계약직, 리테일 서비스직, 관리지원 계약직의 경우에는 1978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로 확 낮아진 거죠. 그렇군요. 특별 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한은 부지점장 이하 직원들로부터 2에서 5일, 지점장 부서장급으로부터 6에서 10일 신청을 받아서 이달 말에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작년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1,800여 명이 희망퇴직했는데 올해는 벌써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 가까이 은행을 떠날 게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2018년처럼 700명 가까이 퇴직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우리은행도 이번 희망퇴직 대상을 만 40세까지 낮췄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러느냐? NH농협도요. 이미 작년 11월 18일부터 대상 연령을 만 40세로 낮췄습니다. 2021년보다 60명 많은 493명이 작년 말에 퇴직을 했고요. KB국민은행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작년 12월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67년생부터 72년생, 만 50세까지입니다. 최종 퇴직자는 특별 퇴직금, 국민은행은 근무 기간에 차등을 뒀는데요. 23개월에서 35개월치의 월 평균 급여고요. 학기당 350만 원, 최대 8학기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최대 3,400만 원의 재취업 지원금,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 퇴직 1년 이후 계약직으로의 재고용 기회, 이런 것들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권만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증권사 등으로도 확산하고 있는데 PF 비율이 높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때 경물진과 협업을 했었던 유안타 증권도 지금 매물로 나왔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다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그 여파가 아직도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거만 해도 희망퇴직 대상들 주로 50대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만 40세로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10살이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고용 한파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요. 올해만 그렇겠습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 고용 한파는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게 연령별로 희망퇴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연령대를 낮춘 이유가 50대 이상은 웬만하면 안 나가고 버팅기려고 계속 남아있는데 40대만 되더라도 40대 초반은 다른 데 취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희망퇴직해서 위로금 챙기고 그걸로 뭔가 딴 거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다는 거 경험하시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희망퇴직자들 몰려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도 경쟁자들이 우르르 쏟아진다면서요. 네. 치킨집 경쟁도 만만치 않고요. 금융권 관계자는요. 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비용 절감에 급급해서 인력을 줄여 나가는 모습을 보니 씁쓸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은행 스스로도 이자놀이 외에 뾰족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꼴 아닙니까? 이자놀이만 했는데도 매번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데 굳이
인원을 많이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치금융, 낙하산 반대 이렇게 반기를 들어왔던 금융 노조들 왜 작금의 희망퇴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서지 않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희망퇴직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노조도 다들 알지 않나요? 말이 희망퇴직이지 등떠미는 절망퇴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또 내부 분위기는 젊을수록 또 능력이 있을수록 희망퇴직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더 내고 더 받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오늘 오후, 그러니까 저희는 방송을 오전에 녹음하고 있는데 오후에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 김현명 중앙대 교수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보고받고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합의안이라고 했는데 진짜 합의한 건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이거 누가 합의했습니까 도대체? 오후에 이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시점에는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자문위는 지난달 29일 열린 4차 회의에서 큰 틀의 연금개혁 방향이 담긴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 작년 11월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민간 자문위를 구성했고 자문위의 위원들이 합의를 한 핵심 내용이 말씀드린 더 내고 더 받자, 즉 보험료율도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도 함께 인상하자라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만 모아서 뜻을 모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여야 의원들이 민간자문위원회의 이 뜻을 모은 뜻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오후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국민연금은 기금 소진 위기와 부실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쪽은 보험료율을 월 소득 기준으로 9% 인상하자라고 밀고 있고요.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올해 42.5%까지 인상을 하자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죠? 아니나 다를까 여당은 재정 안정을 밀고 있고요.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밀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하던 양쪽 진영이 한 발씩 양보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동시 인상 추진하는데 합의를 잠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더 내고 더 받자. 물론 나쁘지 않아요. 근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금융권의 절망퇴직 소식을 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하나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더 내려면 회사에 오래 다녀야 하는데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치킨집 차려서 국민연금을 더 오래 더 많이 내야 될까요? 치킨집을 외부 인력을 쓰지 않고 부부 둘이서 운영을 해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더 내고 오래 내는 게 가능할까요? 아이고, 불가능하죠. 정년퇴직이 보장된 몇 안 되는 일부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더 내고 나중에 많이 받는 것보다는 덜 내고
나중에 덜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의 110원보다는 오늘의 100원을 더 선호하는 게 인간입니다. 무엇보다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2명꼴로 나오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나중에 연금을 더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본적인 환경과 시스템을 갖춰놓고 설득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나라는 하루에 2명이 죽어나가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국회의원과 정책을 논하는 교수들 멍청하다고 박 PD가 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발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 좀 보고 잠정 합의를 하든 말든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인구 구조도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더 받고 더 내는 거 애초에 불가능해요.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은 급증하고 있는데 내야 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화수분도 아니고 피라미드처럼 인구 구조가 돼야 가능한 이야기를 역피라미드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국회의원들과 교수들은 머지않아 국민연금을 받는 쪽이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들은 이제 안 내도 된다 이거지. 돈을 제일 잘 버는 금융회사에서 절망퇴직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건 다른 업계에 부정적인 파급을 주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근근히 흑자를 이어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사장님이 있다고 하자고요. 사장님은 은행과 증권사의 칼바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요? 다가오는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모양이구나.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을 미리 해야 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절망퇴직과 고용 한파는 직간접적으로 전 국민에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더더욱 국민연금을 많이 오래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교수들은 대부분 금수저이고 정년 걱정도 없죠. 그러니 일반 서민의 속을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큰 불만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이것과 형평성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연금들을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직역연금,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는 절대 다수의 국민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통합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들, 군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기 위해 혈세를 쓴다. 일반 국민연금을 내는 서민들은 방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과의 통합인데 아무래도 표 때문에 아직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취지, 공적 부조죠? 서로 도와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다 알잖아요. 이런 게 동화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로 민폐만 주지 않아도 다행인 세상입니다. 비정규직이 일상이고 알바를 밥 먹듯이 해야 되고 언제 전세금을 떼일지 모르고 은행에 다달이 바치는 이자가 소득의 절반 이상인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오래 내라. 착상 행정도 정도껏 해야지. 이러다 왕의 목을 단두대서 잘라버린 프랑스 대혁명 같은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가 기초연금과의 문제, 이것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월 40만 원 지급. 지금 생각해보니 이건 좀 무리였나? 뜨끔했나 보죠. 대통령 임기 내에 진행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역할 분담을 고려해서 제도를 조정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 당장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국고가 재원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동기를 약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노후소득 보장의 몸통인 국민연금을 흔들 수 있다.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뒤늦게 공감을 한 모양이에요. 민간 자문위 안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면 현행처럼 만 65세 이상 고령층 70%에게 지급을 할지 아니면 지급 대상을 줄일지 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내기가 부담스러운데 65세만 넘어가면 월 30이든 40을 준다고 하니 더욱 국민연금 내기가 싫어지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 변화, 환경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이 만약 결정권자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흔들다 보니 국민연금 탈퇴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탈퇴하시는 분들이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다시 사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뭔가 꼼수가 보이지 않는가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부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슬슬 하나둘씩 빠지게 되면 취약계층들도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내가 만약 결정권자다.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경불진의 대답도 들려드려야 되겠죠. 저희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어차피 지금도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기본소득처럼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기초연금만 해도 대표적인 기본소득 아닌 척하는 복지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고 천천히 수령액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처음은 월 30만 원으로 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효과는 4인 가족으로 하면 월 12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기본소득이 아닌 척하는 각종 연금 수당 이런 것도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기본소득 하나만 한다면 행정적인 업무도 줄어들고 공무원들도 편해지고 받는 분들도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 은행 계좌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 정부 기조 보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경불진 외면을 하는 관注걸까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